해결하기 위해서 이 4조 원대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이건 선거용 퍼주기라고 비판을 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난항이 예상됩니다. 자, 이 문제 지금부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당으로 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김종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청년 일자리 추경이 필요한 이유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목감기가 좀 심하게 들려서 목소리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예. 부탁드리고요. 네네. 이번에 이제 청년 일자리 추경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핵심적인 이유는 결국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거든요. 네네. 현재 그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소기업에 한 20만 개 정도 일자리가 남아요, 사실. 네. 근데 이 빈 일자리가 있어서 청년들이 잘 가진 않아요. 그렇죠.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공무원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핵심이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 임금 격차입니다. 네네네. 일자리는 있는데 대우가 안 좋아서 단순 임금만 해도 뭐 격차가 한 2분의 1밖에 안 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자리 문제를 즉 공공기관 일자리나 대기업 일자리를 늘려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뭔가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일단 25세에서 29세 사이가 구직활동이 제일 활발한 층이거든요. 예. 이 청년들이 새롭게 신규 취업을 할 경우에 특히 이제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지원을 국가에서 응급 처방으로 투입을 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좀 역량 있는 젊은이들이 좀 마음 놓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앞으로 한 4, 5년 동안 만들어보자. 그러니까요. 네. 그런 취지죠. 그래서 정부가 좀 지원을 해서 이 중소기업에 그 취직하는 청년들의 사실은 연봉 인상 효과, 그래서 대기업과의 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정부의 큰 방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그 두 가지 그 반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 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일시적인 반짝 효과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 청년이 계속 하는 동안 그 줄곧 10년, 20년 지원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러면 결국 또 반짝 효과. 뭐 여기에 그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두 가지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추경이라고 하는 긴급 처방까지 생각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단순한 청년 실업 문제만은 아니고요. 이른바 이제 에코 세대. 보통 한 91년에서 96년 정도 출생 세대인데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죠. 이 에코 세대가 집중적으로 지금 일자리 시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2022년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 에코 세대가 상당히 많은 숫자를 차지해요. 그 에코 세대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청년 그 입직 연령으로 나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어요. 아, 그렇죠. 일자리 그렇죠. 미스매칭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년이 상당히 중요한 그리고 어떤 점에서 보면 청년 실업이 아주 극도의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맡긴다 이렇게 보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사슬 구조로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 중소중견기업은 대우가 안 좋아요. 능력 있는 젊은이들이 안 갑니다. 그럼 결국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요. 다시 또 임금을 제대로 못 줍니다. 그렇죠. 다시 안 가요. 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정부가 이거를 10년, 20년 이거를 끌고 갈 수는 없어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 한 번은 누군가는 옆에서 수혈을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계속 가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정도의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이 의미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야당이 반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6.13 지방선거가 코앞인데 결국은 선거 그 염두에 두고 이거 지금 내놓은 거 아니냐, 선거용 아니냐 이렇게 지금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예,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는 얘기고요. 예. 그러나 사실하고 전혀 다른 비판이고요. 네. 5월 추경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게 되면. 5월에 예. 예. 그런데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놔서 예.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거를 의식해서 좋은 정책을 안 내놓을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야당이 걱정하는 거는 정책을 좋은 걸 내놓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현금을 투입을 해서 현금 효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아니겠어요? 예예. 그런데 5월 추경이 실제로 체감되는 현금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이번 6.13 지방선거와 관련이 없고요. 그 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 작년에 우리가 최저임금 얘기할 때도 야당에서 최저임금 지원을 우리가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 많은 야당 이제 의원님들이 선거용이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집행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은 잡혔지만 집행률이 1월 달에 0.2%밖에 안 된다. 이렇게 야당이 비판을 했거든요. 예. 따라서 그 돈이, 그 예산이 집행이 돼서 유권자들한테 체감되는 그 시기는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의원님. 6, 7개월 이상 걸려요. 그 돈이 풀리는 것은 물론 그 뒤가 되겠지만 지금부터 이것이 그 의제가 되고 정치권의 이슈가 되면은 각인 효과라는 게 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전달되는. 예. 그럼 그것이 어떤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야당이 이런 주장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 발표돼서 사람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예. 오래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청년 실업을 위해서 우리가 4조 투입을 하겠다. 네. 이런 발표를 한다고 하면 그 발표로 인해서 사람들의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강도나 지속도가 높진 않아요. 사람들한테 돈이 전달됐을 때는 아주 강도가 세고 지속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점에서는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의제만 제기하는 것 같고는 며칠 못 간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렇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어렵고요. 네. 선거 때 좋은 정책으로 정부 여당이 유권자들한테 호소해서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정부 여당의 프리미엄이라고 봐줘야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목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상태 안 좋으신데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줘서 특별히 더 감사의 말씀드리고 몸조리 잘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이었고요.